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2023년도 투자 계획을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한번 이 영상에 좀 녹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어 사이언티픽 관련된 소식과 그 이후로는 코인베이스 이런 소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코어 사이언티픽 주가가 99.51% 빠졌고요. 결국에 파산보호 신청 챕터 11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전기 요금에 따른 급등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많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니지도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해시레이트도 여전히 변동폭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채굴 난이도가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기도 했었죠. 그런 점도 고려하시면서 해시레이트를 계속 유심히 봐야 된다. 2023년도 때에서부터는 아무래도 채굴회사들에 따른 이슈거리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아마 마지막 악재 정도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FTX EN 제네시스의 밝은 소식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유동성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최근 소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바이낸스는 비트코인 거래량 중에 80% 정도가 되고요. 이더는 55%를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바이낸스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에 있는 영향력이 일정 특정 거래소에서 거의 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 트랜잭션 섹터별 비중이라고 해서 디파이 21년도 5월에 최고점 달성 이후 22년도 5월 루나 사태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고 소폭 회복 후 다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NFT 21년도 5월 이후 22년도 6월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계속 감소 중이죠. 스테이블 코인 거래도 21년도 감소 추세를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현금화 활동 때문에 트랜잭션이 매우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지속적인 비트코인 유입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제 제도권에서 라이센스가 확실한 구간에 있는 거래소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년 동안 3,000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알트코인의 수십 배, 수백 배 있는 수익에 달콤한 매력도 있겠지만 그건 불장일 때 타도 늦지가 않습니다. 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게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몇십 년 만에 오는 악재 중에 하나였잖아요. 자, 고물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고금리 형태죠. 네, 이렇게 연달아 3연타를 잽을 세대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산도 어떻게 보면 지킬 줄 아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3,000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파산이 됐고 올해 900개 이상이 파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점만 본다라고 하면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있는 불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23년도에도 규제에 있는 강도는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규제에서도 내가 해당 사항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이건 복불복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공급 손실이 다시 5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비트코인 보유자의 절반이 물렸다라는 것과,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즉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천천히 축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12월 5일 때부터. 과거에는 계속 던졌지만요. 웨이브 디패깅 심화 형태인데요. 이제 닥사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웨이브가 스테이블코인 USDN의 담보물에 사용이 되지만 최근에 디패깅 형상이 회수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앞으로 닥사들은 더더 강도 높은 어느 정도 코인 정리를 수순으로 아마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닥사에 있는 이 입장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보는 눈이 너무 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금감 원장이 있죠. 왜 안 하냐? 안 하면 너 라이센스 뺏는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쳐다보고 있는 건 너만 먹는 거냐? 나한테라도 좀 로비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내년 알트코인 약세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심이 완전히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코인베이스에 따른 의견이 있었고요. 23년도에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로 아마 밀집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메타콩진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선매매 의심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보게 되면 자, 법인폰 카드 내역 단독 입수돼서 배임 횡령까지도 과거에 의혹이 있었는데 서울 주요 특급 호텔에서 100여 차례 투숙을 하면서 선매매 의심에 있는 텔레그램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암호화폐 채굴업체 전력도 잠정 승인 중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조건부를 달아서 중단을 시켰다라는 것과 트위터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시세 제공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트위터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에 있는 물결이 보여지고요. 트위터의 변화는 우리 코인에 있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CES 3만기 NFT 거래 지원 TV를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 서비스는 스마트 TV 앱에 탑재를 해서 NFT 그림을 사고 팔며 구입한 작품을 TV로 전시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형태로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뽀글이형의 동향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송환이 예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저 뽀글이형 살이 많이 올랐네요. 여전히 편한 곳에 있나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3년도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 패턴 어떻게 너는 운영을 할 거냐 이런 내용이 좀 다뤄질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수치화된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6월 달에 CPI 9.1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7.1 정도를 찍었죠. 그러면 자, 이 중간에 2% 정도씩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학자와 투자자와 연준에 대한 생각은 다 제각각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면 자, 학자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2%씩 떨어졌으니 6개월마다니까 7% 그냥 잡고 2% 떨어지면 6개월 뒤에 23년도 6월 달에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5%의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12월 달이 되면 3%의 위치가 된다라는 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점도표와 금리 위치를 보게 되면 4.5인데 대부분 12월 점도표 위치가 대부분 5에서 5.5 이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간단합니다. 네, 연준의 최고 목표치는 2%에 일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초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연준은 자, 점도표 위치가 5.5까지 열어두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세팅을 한다고 하면 FOMC 일정이 2월, 3월, 5월, 6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4.5니까 자, 0.25 하면 4.75가 되고 자, 0.25 하면 3월 달 후딱 지나가겠죠. 그쵸? 그럼 5%가 되죠. 여기에도 0.25를 한 번 더 하면 자, 5.25가 되겠죠. 여기서 0.25를 한 번 더 하면 5.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할 확률이, 여러분들은 투자적 관점이라서 빨리 금리가 내렸으면 좋겠지만 연준 입장은 투자자들에게 환호한다라고 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냥 이분들도 직장인인 거예요. 그냥 직장인의 KPI를 맞추기 위해서 실적을 도달을 해야 본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자, 3반기 때, 자, CPI 있는 위치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으로 보았을 때는 2%씩 이렇게 내려가면 쉽죠. 근데 9에서 7 내려가는 거와 체감상 4에서 3 내려가는 체감이 같나요? 다르죠. 도달할 때만큼 이제 가까워질수록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둔화가 되기 때문에 연준의 시나리오 생각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0.25씩 쪼개서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2023년도를 잡아보겠다. CPI를 잡아보겠다. 그래서 CPI 근원 PC 물가 부분도 대부분 3.5로 일단 잡아놨죠. 목표치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내막은 대부분 6월에 변곡점이 한번 크게 올 것이고요.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금리를 올리지 않고 되게 동결로 아마 사람 피말리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장기적 목표 2%, 물가 2%에 도달하려면 3에서 2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 지금은 물가 볼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인들의 임금이다. 서비스 물가 상승 때문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시나리오를 뽑았던 이유가 2월, 3월, 5월, 6월을 쪼개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냥 50bp씩 빨리빨리 해가지고 끝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올려놓고 이렇게 홀딩을 했었을 때가 과연 더 이상적으로 CPI를 잡을 것이냐, 조금씩 올리면서 사람 피말리듯이 최종금리가 언제인지가 갈피하지 못하는 형태로 주는 그런 심리적 공포감을 주는 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후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전략을 좀 세워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2023년도 1월달 때부터 이제 매입을 시작을 하고, 웬만하면 3반기 주중에 거의 다 매수를 거의 다 단행을 하고, 하반기 때부터는 뭐 누군가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때 수치에 따라서 수치의 변동값은 제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단 조건은 서비스 물가 추이와 그게 임금에 있는 올라갔던 건 임금이 뭐 한번 오르는 게 뒤로 롤백에서 갔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임금이라는 건 뒤로 임금을 깎자 이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뒤로 갔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최저임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뒤로 갔던 적이 없어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연준의 전략은 이렇게 해야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치 3.5에 거의 근접하지 않겠냐라는 모델링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의 강도는 아마 6월달 때까지는 엄청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가 대부분 채굴회사에 따른 붕괴나 이슈거리가 거의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2023년도 6월달 때까지는 계속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전략을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그냥 제 돈 가지고 제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으로 이런 투자 방식을 지금 전략을 짜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무런 전략도 짜지 않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삼국지에서도 딱 책략가 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제갈량, 뭐 사마이 이런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승률이 높을 뿐이지
그리고 대전투에서 강해서 이름을 많이 날렸는데 그분들도 전투에서 실패했던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승률을 뽑았을 때 높고 그리고 대전투에서에 따른 그런 성공 구도가 상당히 잘 나와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뭐 한다라고 하면 애초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저도 제 투자에 있어서 이만큼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진짜로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로 생각을 깊게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입장하고 연준의 입장은 달라요. 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입장은 무조건 그분의 위치는 그냥 물가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줄 수 있을 만한 이득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반기에 갈수록 이제 미국의 대선 시즌에 거의 가까워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 때 대부분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여러 가지 동향을 본다라고 해도 그래서 어렵지만 일단 저의 전략은 이러하다라는 걸 공유를 드리는 시간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